그때 굉장히 즐거워 보이던데 그럼 뭐 어떤 걸 많이 봤나요? 예, 다시 해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일상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자매들의 언니 디자이너 이민들레 그리고 이달레입니다. 네, 오늘은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고민해 보셨을 주제인데요. 디자이너들은 많이 보면 과연 디자인 잘하게 될까? 그래서 이 주제로 달레 디자이너가 그렸던 인스타툰에서 좋아요를 2,000개나 받았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달레 디자이너는 국문학과를 전공해서 국문학과에서 복수 전공으로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. 국문학과에서 디자인과로 복수 전공으로 넘어갈 때 그때 교수님한테 디자이너는 많이 봐야 많이 늘은다 라는 얘기 들었나요? 들어봤고요. 그 문장을 너무 당연히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국어 국문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문장이었어요.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어떤 걸 많이 봤는지. 제일 먼저 많이 봤던 거는 사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뭔가를 뭐 돈이나 시간을 들여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. 많이 보러 다니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에서 많이 보는 거. 그리고 그 중앙도서관 1층에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3, 4시간씩 항상 뭐 일 없으면 가서 영화 보고 뭐 그 잡지도 많이 보고 그 해외 서적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교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그냥 많이 봤어요. 많이 보라고 해서. 글을 하나도 못 읽고 그냥 이미지만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는 과제를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그 과제를 잘 하기 위해서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이미 교수님들이 깔아줬기 때문에 마음껏 그 영상이든 뭐 그림이든 사진이든 뭐 공간이든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인풋을 위해서 많이 보고 했던 그 습관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계속 유지가 됐어? 사실 그 완전 신입일 때만 1년차 때는 거의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는 정도로 일이 바빴던 적도 많기 때문에 그 다소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습관을 유지하려고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잡지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저희 자주 이제 이미지 리서치들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일을 할 때 리서치하는 거랑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리서치를 하는 거는 이제 범위가 달라지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들이 실제로 업무에서는 얼만큼 도움이 됐어?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보면 그 일의 실무에 적용을 잘 할 수 있다는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전혀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그냥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눈으로 그냥 각인을 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실무에서 어떤 이미지를 꺼내서 써야 하는지가 그 눈으로 이거 예쁘네 라고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얘를 도대체 내 시안에 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그 방법을 전혀 몰랐던 거죠.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게 실무에서 내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 약간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았어?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인풋들을 이제 봤을 때 뭐 어떨 때는 타이포그래피 같은 걸 보기도 하고 어떨 땐 포스터를 보기도 하는데 지금 어떤 레퍼런스들이나 새로운 거를 접할 때는 걔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는 습관이 약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공간에 갔을 때 이거는 통합적으로 보면서도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약간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에 이 컬러는 이 브랜드의 어떤 부분이 맞구나. 그래서 그 무드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미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단순히 많이 인풋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보기만 했을 때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잘 몰랐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봤던 거를 나중에 여기에서 응용해야지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때는 이거 예쁜데 이렇게 약간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. 많은 이미지들을 봤을 때 이거 좋다. 사진 찍어야지. 착 이렇게 찍고 근데 그러면 이제 내 앨범에는 사진이 엄청 많고
그리고 내가 나 이만큼 예쁜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해서 인풋이 뭔가 마음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이제 대지를 열어가지고 디자인을 작업을 하려고 보면 어떤 이미지를 내가 좋다고 생각했더라 라든지 지금 이 내 프로젝트에는 어떤 이미지를 꺼내와야 되지? 이거에 대한 판단이 그때는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럼 언제 눈치를 챘나요? 이게 내 인풋과 내가 만드는 아웃풋에 아웃풋 갭이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. 한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. 제가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 커뮤니티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 이미지들도 많이 보고 경험은 계속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.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막상 내가 새로운 작업을 가지고 왔을 때는 내가 경험했던 거를 하나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약간 현타가 오면서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딘가가 잘 안 된다. 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가장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풋을 쌓아온 것과 내가 받은 일이 완전히 결이 다르거나 아니면 멋있게 만들 수 없는 일일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. 그렇지. 제가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볼 때 이제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뜯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인하우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좋은 인풋을 받았을 때 그게 내 작업이 완전 멋있는 작업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을 뜯어서 내 걸로 가지고 왔을 때 내 시안을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멋있는 거를 봤는데 내가 멋있는 작업으로 해낼 수 없어도 인풋으로 받았던 것들 중에 응용해서 내 작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은 중요하긴 한 거죠. 단지 이 인풋에 있던 거를 아웃풋으로 끌어오는 것까지에는 분명히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걸 알았을 때 아웃풋을 아웃풋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.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총 두 개가 있는데 그 시점은 약간 달라요.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식품회사에 인하우스를 했기 때문에 비닐 포장지 제품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대기업 제품들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대기업 제품들은 왜 잘 만든 것처럼 느껴지고 내 디자인은 왜 엉성하게 느껴지지라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포장지를 사서 씻어서 걔를 스캔을 해서 그걸 똑같이 베껴보는 연습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왜 지금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작업이 뭔가 촘촘하게 느껴지는 걸까? 혹은 이 비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?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패턴이 왜 이 패턴이 들어갔을까? 그리고 패턴이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갔을까?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?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약간 분석을 해봤어요.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작업을 할 때 그걸 응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제가 만드는 그래픽들은 대부분 그때는 소스를 다운받아서 만드는 일들이 이제 실무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픽 소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아트웍을 하려고 하니까 아트웍을 어떻게 하는 거지? 라는 이제 맞아.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멋진 포스터들을 봤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아예 작업을 할 수가 없지?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디자이너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포스터를 만들거나 스티커를 만들거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트웍을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요청 없이 만들어내는 연습들을 그때 여러 번 거치면서 그 당시에 유행을 하고 있던 어떤 그래픽의 이미지들을 제 손으로 만들어 보는 경험들을 그때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걸 약간 변형해서 할 수 있는 연습들을 그때부터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를 저 나름대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에는 인풋을 받았던 시간만큼이나
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연습의 음. 시간도 똑같이 비례해야 된다는 말. 맞아. 있죠.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. 많이 만들어 본 사람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내는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 도자기 만들듯이 하나의 도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도자기를 만들어 여러 보는 번 작업은 만들어내고 또 부수기도 하고 또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. 그러면 회사 일은 하루 8시간이라고 하면 그 일만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았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말이나 이럴 때에 개인 시간을 많이 더 내서 작업을 했죠 그때. 그랬죠. 많이 그랬죠. 사실 퇴근하고 와서 그 조금씩 그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주말에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디자이너들 중에는 공감하는 분들이 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이 곧 취미인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그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고 오히려 저한테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거들을 막 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오 내가 이런 새로운 것도 할 줄 아네?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희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그 디자이너들의 인풋과 아웃풋이 과연 정말 비례하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.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그 마찬가지로 디자인 달래 인스타툰에서 또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그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자기 효능감이 계속 이 일을 즐겁고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하는 상황에서 항상 누군가의 평가와 피드백을 받아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환경이다 보니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지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1인자에서 뵙겠습니다. 칼퇴근하세요. 구독, 좋아요. 댓글 알. 싫어. 마지막으로 네.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. 네. 해보세요. 그 아웃풋을 갑자기 내려고 하면 이제 일할 때 말고 갑자기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럴 때는 챌린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요즘 챌린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뭐 디자이너 포스터 챌린지라든지 글자를 하나씩 써가지고 뭐 하는 레터링 챌린지도 본 적이 있었고요. 뭐 엽서 만드는 제가 했던 챌린지라든지 그 필요하면 오픈을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때 저희가 100명의 디자이너 분들과 연합장을 만드는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거랑 AI 포스터 만드는 챌린지를 했었어요. 그래서 요즘은 개인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분들이 챌린지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 주변에 혹시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다면 한 5명, 3명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그 간단하게 진짜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내에서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계속하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챌린지를 추천드려요. 네. 챌린지는 그 달래님의 인스타그램에서 가끔 열립니다. 네. 네. 팔로우 하시고 나중에 준비해보겠습니다. 네,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